너 어머니가 청소부라며?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안 딸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청소부 집안 주제에 감히 우리 며느리 행세해? 김영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며느리 이혜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철서? 혜원이 주저앉는 순간 현관 앞에서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지켜본 한 남자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내 딸을 때려. 감히 누가? 강훈이 분노에 차서 거실로 성큼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의 분노가 교만한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혜원아, 너 어머니가 청소부라며? 시어머니 김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7살 회사원 이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시댁에서 받는 시선은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혜원의 아버지 이강훈이었어요. 55살의 그는 딸이 요즘 전화 목소리가 이상해서 깜짝 방문을 한 거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 박정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죠. 30살의 중견기업 과장인 그는 평소에도 아내보다는 부모님 눈치를 더 많이 봤습니다. 정호야, 장모님이 청소나 하는 거 정말 창피하지 않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돈이 청소부래. 박정호가 혜원을 흘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우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딸을 향한 모욕적인 말들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떳떳하게 사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영숙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58살의 그녀는 평소에도 며느리를 곱게 본 적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청소부가 뭐가 정직해? 남의 집 변기나 닦고 쓰레기나 치우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야?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안 딸하고 결혼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김영숙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우는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박태식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0살의 작은 제조업체 사장인 그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해왔어.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청소부 집안과 사돈이 되다니 정말 체면이 서지 않아. 박태식이 혀를 찼습니다. 그의 말에 혜원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어머니 김순자가 52살의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것마저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은 뭐 하시는 분이야? 설마 같이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지? 그럼 정말 답이 없겠네. 김영숙이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강우는 복도에서 이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과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아버지는 건설 쪽 일을 하세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강우는 정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니까요. 건설업? 그것도 일용직이겠네. 역시 그 집안이 그 집안이야. 가난한 집안끼리 모여서 가난 대물림하는 거지 뭐. 박정호가 아내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강우는 복도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마저 이런 식으로 대하니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청소부 어머니가 뭐라고 그렇게 당당해?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까지 하고 김영숙이 더욱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혜원을 향해 다가갔어요. 청소부 집안 주제에 감히 우리 며느리 행세해? 이게 말이 돼? 김영숙이 혜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혜원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철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혜원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에서는 따끔거리는 아픔이 느껴졌어요. 혜원은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강훈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딸의 뺨을 때리는 순간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욕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혜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김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했어요.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든다고? 역시 청소부 딸답니래. 예의도 모르고 버릇도 없고 이런 게 며느리라고. 박정호도 아내 편을 들기는커녕 어머니를 거들었어요. 평소에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거역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혜원아, 어머니께 제대로 죄송하다고 해. 장모님이 청소부라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야. 회사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나까지 무시당할 것 같아. 박정호의 말에 혜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이야기 안 할게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강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강훈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강훈을 보고 놀랐어요. 사돈 어른? 언제 오셨어요? 박태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훈은 방금 전 장면을 목격한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방금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뺨을 맞는 것까지 다 봤어요. 강훈의 목소리에는 억압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교육시킨 거예요. 청소부 집안이라고 무시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대들더라고요. 교육이라고요? 뺨을 때리는 게 교육이에요? 강훈이 김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뭐 어때서?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저렇게 대해? 강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안 딸과 결혼했는지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김영숙의 말에 강훈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딸을 때리고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계속 무시하다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참 재미있네요. 강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영숙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혜원이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그냥 가요. 더 이상은 소용없어요. 이미 2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혜원이 체념하며 말하려 했지만 강훈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혜원아, 네가 사과할 일이 절대 아니야.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더 이상 이런 굴욕 받지 마. 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청소업체요? 아니에요.
제가 강훈건설 회장입니다. 명함을 본 박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강훈건설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태성제조가 강훈건설의 주요 하청업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훈건설이요? 설마 그 강훈건설 말씀이세요?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강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와 거래하시는 분인가요? 성함이 익숙한데요. 강훈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박태식은 급히 명함을 다시 보며 확인했어요. 이강훈 회장님이세요? 저희 태성제조가 강훈건설과 15년째 거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박태식이 멈춰섰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사 매출의 80% 이상이 강훈건설과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15년이나 거래하시면서 제 딸을 이렇게 대하셨군요. 참 재미있네요. 강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김영숙도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여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강훈건설이 뭐 대단한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야. 아니, 거의 전부라고 봐야 해. 박태식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김영숙도 이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태성제조 사장님이시군요. 저희와 참 오래 거래하고 계시죠? 15년이면 정말 오랜 세월이네요. 그런데 제 딸을 이렇게 대하시는군요. 강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제대로 대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는군요. 강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태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딸과 아내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뺨까지 때리셨죠.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대하셨다는 건가요? 강훈이 김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숙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요? 제 아내가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가요? 김영숙이 여전히 거만하게 대답하려다가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박태식이 눈빛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청소부라고 하셨죠? 제 아내 김순자가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강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혜원은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박태식이 급히 사과했지만 강훈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딸을 때리고 모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겠죠?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대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태식이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강훈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이 당한 굴욕이 너무 컸거든요. 혜원아, 이런 집안과는 이혼해.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질게. 더 이상 이런 대우 받을 필요 없어. 강훈이 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원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더 노력해 볼게요. 노력? 2년 동안 충분히 노력했잖아.
그런데도 뺨을 맞았어. 강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정우가 급히 일어서며 사과하려 했어요. 장인어른,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혜원이도 존중할게요. 이미 늦었다. 2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내 딸 뺨을 때린 건 용서할 수 없어. 강훈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혜원아, 짐 챙겨서 집으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비록 시댁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해볼게요. 정우 씨를 사랑해요. 참고 살아볼게요. 참고 산다고? 뺨 맞으면서? 그게 결혼 생활이야? 강훈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2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죽어 있더라. 김영숙이 급히 달려와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꼈거든요. 혜원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어머니 일도 존중할게. 뭐든 다 들어줄게. 이미 늦었어요. 딸 뺨 때린 걸 어떻게 용서해요? 강훈이 김영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영숙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박태식이 실제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용서요? 제 딸을 때리고 2년 동안 모욕한 걸 용서하라고요? 제 아내까지 무시하면서? 강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정우도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저도 함께 무시했어요. 보호는커녕 함께 모욕했잖습니까? 장모님이 청소부라고 창피하다고 했죠? 회사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냐고. 강훈이 박정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정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혜원아, 이혼 수속 밟자. 아버지가 모든 걸 도와줄게. 위자료도 제대로 받고 변호사도 최고로 구해줄게. 아버지,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아버지가 해줄게. 다신 이런 굴욕 당하지 마. 강훈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박 씨 가족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완전히 달라질게요. 며느리를 딸처럼 모실게요. 김영숙이 울며 매달렸지만 강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회는 끝났어요. 내일부터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박태식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훈건설 구매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평소라면 반가웠을 전화였지만 지금은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급한 연락이 있어서 일찍 전화드렸습니다. 네, 팀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혹시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인가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15년 동안 문제없이 잘 해왔잖아요. 품질이나 납기일도 항상 지켰고요. 박태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태성제조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들었어요. 개인적인 문제라니요?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박태식이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예상한 일이었어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박 사장님. 전화가 끊어진 후 박태식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훈건설과의 거래가 자신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새하얗네. 김영숙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강훈건설에서 모든 계약을 해지한대. 박태식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숙도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돼요? 직원들 월급은? 모르겠어. 강훈건설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 그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협력업체였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한건설 구매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희도 태성제조와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거래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강훈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성제조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박태식은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강훈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30분 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건설이었어요. 박 사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앞으로 거래를 중단해야겠습니다. 한국건설까지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강훈건설과 문제가 있으시다면서요? 저희도 강훈건설과 거래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박태식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강훈의 영향력이 건설업계 전체에 미치고 있었어요. 한편 강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분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에 통보하세요. 태성제조와는 앞으로 거래 금지입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거래 중단하는 업체는 계약 조건도 더 좋게 해주고요. 네, 회장님. 혹시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세요. 제 딸을 모욕한 대가입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지시를 따랐어요. 회장님, 그런데 태성제조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내 딸 뺨 때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죠. 강훈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당한 굴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보복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박태식의 공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월급도 제때 나올지 모르겠고, 영업팀장이 먼저 사표를 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이었어요. 김 팀장,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박태식이 직원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두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강훈건설과 거래가 끊어지면 우리 회사는 끝이에요. 미리 다른 직장을 찾는 게 낫겠어요. 생산팀장까지 이렇게 말하며 나가버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오랜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떠나다니요. 사장님, 저희도 그만둘게요. 가족 먹여 살려야 해서요. 사무직 직원들까지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박태식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 김영숙은 강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어디든 찾아갈게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요.
제 딸 뺨 때린 걸 어떻게 용서해요? 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회사 일은 상관없어도 이혼은. 제 아내를 모독한 걸 잊으셨나요? 청소부라고 무시한 거요. 강훈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영숙은 절망에 빠져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혜원은 친정에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정말 괜찮니? 이혼이 답일까? 어머니 김순자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자유로워질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기 싫어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났습니다. 2년 동안의 굴욕을 끝낼 수 있어서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사업까지 건드리시면. 괜찮아. 저 사람들이 먼저 선을 넘었어. 내 딸 뺨 때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강훈이 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박정호도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박 과장, 장인어른이 강훈건설 회장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집안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동료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회장님 딸과 이혼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박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박 과장 때문에 우리 회사도 강훈건설과 거래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박태식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대부분 떠나버렸어요. 10명이던 직원이 이제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을 즉시 상환하라고 하네요. 3억이나 돼요. 김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박태식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상환을 해. 회사 계좌도 거의 텅 비었는데 이미 끝난 거야. 회사 계좌는 텅 비어 있었고 개인 통장에도 별로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운영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빼앗길 거야. 은행에서 이미 경매 절차 준비하고 있을 거야. 박태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게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때 박정호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 과장, 임원진이 부르십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네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임원실로 향했어요. 박 과장, 들어와서 앉아요. 상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서 더욱 불안했어요. 장인어른이 강훈건설 회장이라면서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강훈건설과 거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 과장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상무의 말에 박정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혹시 강훈건설에서 우리 회사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박 과장이 있는 한. 다른 임원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휴직을 하는 게 어떨까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직이요? 그럼 월급은? 방금만 지급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박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강우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쪽에도 연락했습니다. 태성 제조 대출 회수하라고 했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강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부동산 업계에도 소문 퍼뜨리세요. 박태식 집 경매 나오면 아무도 입찰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영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업계 모든 회사에 블랙리스트로 등록하세요. 박태식이나 박정호는 절대 채용하지 말라고. 강운의 복수는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회사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시각 박태식의 집에는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사장, 돈 언제 갚을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협력업체 사장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김영숙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직원들 월급 줘야 해요. 박 사장이 돈 안 주면 우리도 망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김영숙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박태식은 뒷문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갈 수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제조 완전히 망했다면서요? 직원들 다 해고됐다고 하던데. 그러게요. 강운건설이랑 싸웠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봐요. 며느리를 함부로 대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소문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박 씨 가족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때 혜원은 강운건설 본사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우리 회사 기획팀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네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강운이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혜원은 망설였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면 어디서든 해야지. 더 이상 눈치 보지 마. 강우는 딸이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2년 동안 위축되어 지낸 딸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럼 정말 도전해 볼게요. 아버지 회사에 피해만 안 된다면. 피해는 무슨. 너 실력으로 하는 거야. 혜원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나자 박 씨 가족의 상황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집 앞에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은행에서는 경매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도 빼앗기고 회사도 망했는데. 김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박태식은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회장님한테 빌어보는 수밖에.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겠어. 박태식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존심도 뭣도 없었어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박정호는 회사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직 상태였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박 과장, 장인어른한테 부탁해 보세요. 이러다 우리 회사까지 피해봐요. 선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이라뇨? 이제 남남이에요. 이혼 서류도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럼 더 큰일이네.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동료들은 박정호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회사에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박태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운건설 본사 앞으로 가서 직접 사과하기로 한 거예요. 영수가, 우리 같이 가자. 함께 무릎 꿇고 빌어보자. 김영숙도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정우도 데려가야 해요. 함께 사과해야죠.
박정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강훈건설 본사 앞에 도착한 박 씨 가족은 경비실에서 출입이 막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어요. 경비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식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회장님께 말씀드려주세요. 태성제조 박태식이 찾아왔다고. 꼭 만나 뵙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한 것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만나실 수 없다고 하시네요. 돌아가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김영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김영숙의 외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과 박정호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때린 것도 잘못이고 청소부라고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김영숙이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며 구경했어요. 저기 뭔 일이야? 왜 저렇게 빌고 있지? 강훈건설 앞에서 저러는 걸 보니 뭔가 큰 문제가 있나 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박 씨 가족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강훈이 건물 유리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딸 혜원도 옆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해 보여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불쌍하다고? 네 뺨 때린 사람들이야. 2년 동안 널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고. 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딸을 생각하면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혜원아,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저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어? 강훈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래에서는 박 씨 가족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김영숙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를 때렸다고 하던데 그것도 청소부라고 무시하면서. 아, 그럼 당연히 벌 받을 일이지.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박 씨 가족에게 불리했습니다. 오히려 강훈 회장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2시간이 지나도 강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 가족의 무릎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만 가요. 소용없을 것 같아요. 박정우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안 돼. 회장님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우리 회사도 살리고 집도 지켜야 하잖아. 박태식의 말에 김영숙도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청소부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한 제가 잘못됐어요. 그제야 강훈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아니라 마지막 통보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혜원아,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말해주자. 이미 늦었다고. 강훈과 혜원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박 씨 가족은 희망을 품고 더욱 간절하게 빌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혜원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 어머니도 존경할게. 뭐든지 다 들어줄게. 김영숙이 혜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원은 피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에요.
강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가족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내일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됩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다음 날 오전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열렸습니다. 박정우는 체념한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거든요. 위자료는 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혜원 씨 명의의 적금과 주식도 모두 가져가세요. 변호사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한 번만 더 기회를. 김영숙이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혜원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서 있었어요. 어머님, 2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혜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나자 강훈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혜원아, 이제 정말 자유야.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굴욕스러운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강훈은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기획팀 이사로 임명할게. 아버지, 그래도 되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네 실력은 내가 잘 알고 있어. 회사에서도 프로젝트마다 우수한 성과를 냈잖아. 이제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야. 혜원은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박 씨 가족은 집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거든요. 이번 주 안에 3억을 갚지 못하면 경매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네요. 박태식이 은행에서 온 공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영숙은 울음만 터뜨렸어요. 우리 집도 빼앗기면 어디서 살아요? 갈 곳도 없는데. 시골 고향이라도 가야지.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박태식도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2주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박정우는 회사에서 결국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 과장,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네요. 강훈건설과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어서요. 상무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예상한 일이라 놀라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박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박 씨 가족의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강훈의 영향력 때문이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아무도 안 와요.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강훈건설 회장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던데. 누가 그 집을 사겠어? 결국 박 씨 가족은 시골 고향으로 야반도주하듯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떠나는 신세가 되었네. 김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이렇게 떠나다니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박태식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같은 시간 혜원은 강훈건설에서 첫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기획팀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혜원은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회의 때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장님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혜원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혜원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어요. 이사님, 정말 멋져요.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혜원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강훈건설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상무로 승진했어요. 회사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거든요. 혜원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 대박이었어요. 수익률이 30%나 나왔잖아요. 부하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혜원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팀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화이팅해요. 혜원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혜원에게는 새로운 연인도 생겼습니다. 서울병원의 흉부외과 의사 김민준이었어요. 혜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민준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혜원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요즘 일이 바빠서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예전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주는 혜원의 과거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혜원 씨가 좋아요. 똑똑하고 당당한 모습이 정말 멋져요. 그런 민준의 말에 혜원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요. 한편 시골에서 살고 있는 박 씨 가족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박정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일 없대. 내일 다른 현장 알아봐야겠어. 박정우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일용직 생활은 너무 불안정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먹고 살려면. 박태식도 작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매일 후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박정우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혜원과의 이혼 이후 모든 게 꼬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박 씨 가족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며느리를 너무 함부로 대해서 이런 일 당한 거래. 며느리 어머니가 청소부라고 무시했다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 아내였다던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보복이지. 동네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 가족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혜원의 어머니 김순자는 청소관리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축하해요. 팀장님이 되시다니.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순자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딸이 잘 되니까 저도 덩달아 좋은 일이 생기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어요. 김순자도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청소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강우는 딸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혜원아, 정말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용기를 주셨으니까. 혜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가 있었기에 새로운 삶이 가능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예전의 시댁에서 힘들어할 때가 생각나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 같아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요. 혜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혜원은 김민준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혜원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민준이가 너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여. 강훈이 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 오빠는 제 과거도 다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혜원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결혼식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어요. 장모님, 혜원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민준이 김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순자는 감격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혜원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첫 번째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한편 시골에서 살고 있는 박 씨 가족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혜원이가 재혼한다는 소문 들었니? 김영숙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시큰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의사랑 결혼한다던데. 잘 됐네요. 박정우는 더 이상 혜원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아니, 미련을 가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혜원이를 함부로 대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박태식이 후회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박 씨 가족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전 며느리가 재혼한다던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래. 당연하지. 그런 집안에서 벗어났으니 잘 될 수밖에. 사람은 정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 박 씨 가족은 동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시선뿐이었어요. 결혼식 날 혜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이고 강훈이 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김순자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혜원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할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니까요. 결혼식장에는 강훈건설 임직원들과 혜원의 대학 동기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혜원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혜원 상무님,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직장 동료들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혜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혜원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눈치 보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민준아, 우리 딸 부탁한다. 소중하게 여겨줘. 강훈이 사위에게 당부했습니다. 민준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혜원이를 평생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하객들도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피로 연장에서 강훈이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강훈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람을 직업이나 출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야 해요. 그날 밤 박 씨 가족은 혜원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로 큰 화제였거든요. 혜원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김영숙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요. 우리 때문에 혜원이가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행복하니 다행이야. 박태식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섞인 감정이었어요.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1년 후 혜원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강훈과 김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정말 기뻐. 강훈이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도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임신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혜원은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강훈건설에서도 복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원 상무님 빨리 복직하세요. 회사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료들도 혜원의 복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임원이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평화로운 저녁 시간, 강훈은 딸과 함께 앉아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아, 사람을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배웠지? 네, 아버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혜원의 대답에 강훈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라.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하게. 네, 이제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박 씨 가족이 혜원과 그 어머니를 청소부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한 것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계급의식과 직업에 대한 편견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하는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청소 업무도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출신, 경제적 조건을 보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혜원이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진정한 인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